용인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처인구거든요. 접근성은 되게 좋은 편인데, 왜냐하면 또 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접근성은 되게 좋지만 현재 낙후돼 있으니까 땅이 싸단 얘기죠. 개발될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용인시 처인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그 지도를 제가 한번 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정말 뭐 가장 큰 개발 계획이죠. 네, 이거보다 개발 계획 큰 거는 뭐 앞으로 한 2, 30년 동안은 여기 이렇게 원산면 쪽이랑 여기 있는 그 이동 남사 쪽, 네, 요쪽 개발 합친 것보다 더 큰 개발은 우리가 한 60 되기 전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4차 산업혁명은 대체로 이렇게 디지털 쪽의 혁명이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있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자율주행차, AI, 이거 다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죠. 네,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쌀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좀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거를 예상해서 앞으로 지금 공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산면인데 제가 이동읍에도 새로 다시 다녀왔고, 뭐 이동읍은 아직 뭐 보상 중이라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원산면은 착공이 들어갔어요. 네, 착공 들어간 모습을 제가 드론 영상으로 이따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전보다 좀 계속 자세히 조금씩 더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쪽까지 이렇게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2종 주거, 준주거, 1종 주거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여기에 뭐 일부 뭐 아파트라던가 그리고 준주거 뭐 이런 거 보니까 특히 1종 주거는 아마 이쪽에 그 상가주택, 이주자택지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뭐 어느 정도 기반 시설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정무는 요쪽 근처가 될 것 같아요. 네, 요쪽 아니면 요쪽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문 일할 게 사실 따로 없습니다. 네, 출입구가 좀 여러 개인 거죠. 삼성전자 고석 캠퍼스도 보면은 문이 좀 여러 개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요쪽에 보면 이게 고덕 캠퍼스잖아요. 그쵸? 이게 뭐 어디가 정문이다 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문이 좀 여기저기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런 것처럼 원산면의 SK 하이닉스도 좀 여러 개의 문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된 건 다 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쪽도 문일 것 같고, 요쪽도 문일 것 같고, 그죠? 이게 도로가 있는데 문이 없을 리는 없겠죠. 네. 이걸로 보여드리면, 요쪽은 이제 약간 좀 후문 쪽이죠. 네, 아래쪽에. 여기 폐수 처리 시설 있고, 뭐, 요쪽이 좀 아래쪽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빨간색으로 된 걸 보면은, 요쪽에 뭐 약간 상업지인가? 뭐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죠? 네. 요런 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이 도로가 지금은 좀 꾸불꾸불한데 일직선으로 네, 가다듬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파란 걸로 된 거는 여기 한 4개 정도, 네, 반도체에는 팹이라고 하거든요. FAB 반도체 공장을 팹이라고 합니다. 팹이 한 요렇게 4개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 뭐 조감도 같은 거 보면은 뭐 2개씩 뭐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기 정도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일반 상업지역 있고 중공업지역 있고, 뭐 그럼 요쪽에 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여기가 축구센터 가는 길 쪽이거든요. 축구센터가 지금 뭐 약간 좀 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본부 같은 역할. 예전에 제가 사진 찍어서 잠깐 보여드리곤 했었는데, 이제 거기도 다 밀었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릴까요? 원산면의 현재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산면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 엄청나게 토목 작업 많이 했죠, 그쵸? 네,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토목 작업 되게 많이 돼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교차로가 보여요. 네, 이렇게 회전 교차로가 보이시죠? 네, 여기가 원삼 2 교차로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에서 보여드리면 이걸 보면 좀 어려우니까,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여기. 네, 여기 회전 교차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아까 그 드론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랑 같은 곳이니까 이 그림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네, 드론 영상 보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네, 아까 거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이 북쪽이고요. 네, 요쪽으로 가면은 안성 방향, 요쪽이 남쪽입니다. 참고 삼아서 좀 알아두세요. 그걸 생각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 가면은 백안면 쪽 나와요. 요쪽쯤이 두창리고 요 산을 하나 넘어가면 네, 백안면이 나옵니다. 네, 보세요. 엄청 많이 밀었죠. 나무들이 많이 뭐 산이 높진 않으니까 개발이 어려운 곳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는 아마 다 밀게 될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하이닉스 공장이 4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원산면 지금 모습입니다. 어저께 모습이에요, 어저께. 최신 버전이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공사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뭐 포크레인, 덤프트럭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되게 작게 보이죠. 네. 이런 게 지금 뭐 여기저기서 공사를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도로가 보계 원삼로. 아까 제가 꾸불꾸불한 길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게 여기거든요. 네, 이제 일자로 다듬을 거죠. 지금 이건 남쪽으로 가는 길이고 여기 보면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길을 만들었죠. 네, 공사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길을 만들어서 이쪽에 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목 작업이 좀 오래 걸려요. 그 토목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삼성전자처럼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을 텐데 반도체 공장은 좀 금방 못 지어요. 네, 적어도 2, 3년은 걸리거든요. 빨리 지어도 2, 3년. 보통 한 천천히 지으면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뭐가 많이 있죠. 네, 아주 귀엽긴 하지만 여기가 원삼 시내예요. 원삼면 시내. 여기 어디에 그 면사무소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같은데 약간 좀 높이 올라가서 있거든요. 여기에는 저수지 같은 거 있고 네, 요런 모습입니다. 여긴 지금 부동산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남사읍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서 용인 원산면은 오히려 허가구역이 풀렸거든요. 4년 만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오픈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잠자던 그 닫혀있던 부동산도 새로 새 단장을 하고 네, 인테리어도 되게 많이 하고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거래가 좀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원룸을 짓거나 뭔가 상가를 짓거나 할 땅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집 투자 미리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호가도 좀 많이 올랐고 호가를 떠나서 매물이 없어요. 네.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 상업 지역이 있는 문 있잖아요. 네, 그 사이길로 나오면 여기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는 요게 보이시죠? 네. 요게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세종고속도로. 네. 포천 세종고속도로. 네, 세종고속도로. 원래는 올해 개통 예정이었는데, 뭐, 이런 게 다 늦어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한 2024년 정도 개통을 할 것 같아요. 전체 개통은 아니고, 안성까지, 안성맞춤 IC까지. 서운 입장 IC는 좀 조금 뒤늦게, 세종까지, 거기는 좀 나중에 뚫습니다. 일단, 포천부터 여기까지가 1차 내년에 개통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보면 뭐 공사는 되게 착착 되고 있어요. 네. 요 길이 새로 좀 다진 길이에요. 4차선으로 넓혀놨습니다. 저는 여기 어디께에서 늘 이렇게 드론 촬영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농지 같은 게 좀 많죠. 네. 여기에서 그 일부는 수용지고 일부는 수용 안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용 되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죠. 예, 여기 뭐 요런 거 있는 데가 옛날에 축구센터 건물 있던 데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은 본부같이 이렇게 막 사용되고 있어요. 요쪽에 보면 축구센터 있습니다. 네, 요런 모습이요. 되게 크죠? 여기가 한 12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남사읍, 이동읍에 들어오는 게, 시미리 쪽에 들어오는 게 한 210만 평. 네, 거기 훨씬 크죠. 여기 뭐 포크레인 같은 거 보이시죠? 덤프트럭 보이시고 토목 작업을 계속 하면서 아마 이렇게 좀 높은 데에는 계속 평탄화 작업을 할 거예요. 계속 흙을 실어 나르게 되겠죠.
네, 원삼 쪽에 소부장 기업 얘기는 없더라고요. 네. 아직은 소부장 기업 얘기는 없고, 원삼 쪽에는 SK 하이닉스 공장 얘기만 있어요. 이 소부장 기업까지 들어올 땅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요쪽이, 뭐, 가재원리랑, 뭐, 두창리, 뭐, 요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진짜 공사 많이 됐죠. 요쪽까지도 수용지입니다. 아까, 여기 시내 들어오기 전까지 요쪽이 뭐 주거 지역 있었고 막 그렇거든요. 네, 지도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요쪽 보시면은 요쪽에 이렇게 막 준주거랑 2종이랑 뭐 1종이랑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네, 이게 요쪽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쪽이 그 주거 지역 들어오는 네, 모양이 대충 비슷하죠. 네, 요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쪽으로 가는 게 고속도로 가는 쪽. 요쪽에 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문이 좀 여러 개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수용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이쪽에 가면은 이 위쪽은 고속도로잖아요. 여기 위에는 이게 고속도로고, 여기 보시면 이게 터널이 있어요. 네, 남영인 IC 앞쪽에 터널이 있는데 이 터널 이름이 문수산 터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나가고 나면은 이동읍 쪽으로 갑니다. 이동은 뭐 천리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네. 저도 그 이번에 어저께 갔을 때 이동읍이랑 여기 원산면이랑 다 가면서 이쪽 통해서 왔었거든요. 문수삼 터널 통해서 이따가 길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공사 많이 됐어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안성 가는데 그런 길이 나오죠. 계속 가면은 고삼면 나오고 뭐 이렇게 안성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좀 요렇게 생긴 거 이거 뭘까요? 이거 좀 뭔가 좀 뭐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좀 맞춰보세요. 이게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네, 블루원 용인 CC잖아요, 그쵸? 네, 여기가 용인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랑 딱 붙어 있어요. 네, 이 골프장 주인은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옆에가 반도체 산지야. 그 동탄에도 그렇잖아요. 동탄 가보면은 네, 여기서 동탄 되게 가깝습니다. 네, 동탄인데 동탄 여기 되게 입지 좋잖아요, 그쵸? 이 시범단지 뭐 되게 좋잖아요. 뭐 우남이랑 더샵이랑 뭐 꿈의 그린이랑 뭐 요렇게 세 개가 제일 대장인 것 같은데 시범단지에서 거기에서 뭐 골프장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나중에 이런 느낌의 골프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완전 수지 맞았죠. 네, 여기가 골프장인데 되게 부러워요, 개인적으로. 네, 여기 골프장이 네, 딱 붙어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되게 가깝죠. 네, 여긴 수용 안 됐어요. 그냥 골프장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도 여기쯤에 땅이 있어요. 중릉리에. 좀 뭐 나쁘지 않은 위치에 땅이 있어요. 나중에 좀 개발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 이제 좀 지도 보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데가 이 용인 원산면 쪽에 SK 하이닉스 공장들, 네, 이 부분 현재 공사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남사읍 쪽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된 게 세종고속도로고요. 여기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은 요쪽에 이제 새로 생기게 되죠. 되게 가깝죠. 한 차로 제가 가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 남사읍이 정말 위치가 절묘합니다. 여기 꺾이는 요 부분, 요쯤이 아마 정문 근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딱 정문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쯤.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치고, 여기, 전에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디 방송에서 뭐 브리핑 하는 자료에서 뭐 요런 게 있었거든요. 국가 첨단 사업 육성 전략,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남사 개발한다고, 300조 규모로 개발한다고 이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42년까지니까 19년, 거의 한 20년 남았죠. 네, 300조 투자해서 이렇게 조성한다. 이 그림을 우리나라에 능력자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거를 누가 네이버 지도와 이렇게 합성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딱 맞죠? 네, 이 뭐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요 모양 보시면 네, 그냥 그대로 알 수 있죠. 요게 요 지도입니다. 요쪽에 요 지도. 위성 지도로 보면 그냥 뭐 똑같아요. 네, 요쪽에 뭐 지금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여기가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요런 모양이죠. 네, 이렇게 생긴 모양 좀 보세요.
네, 생긴 모양 뭐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여기에 여기 10mm 요쪽에 여기서 출발한다고 치고 아까 제가 요쪽쯤으로 이제 뭐 생기게 되겠죠. 지적도 보시면은 요쪽에 뭐 출입구 나오는 것 같이 길 생기잖아요. 그쵸? 네,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면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별로 안 걸리죠. 그러니까 대체로 다 20분 거리에요. 진짜 제가 아까 남사읍이 위치가 되게 절묘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게 절묘하냐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4개 축, 그러니까 물론 이천에도 있거든요. 네, 이천은 좀 뺄게요. 약간 거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동읍에서 출발하면 여기 20분이죠. 원산면 SK 하이닉스 여기 20분이고, 그리고 현재 지어진 것 중에 제일 큰 게 평택 공장이잖아요. 그쵸? 평택 고덕면에 있는 요 공장인데 여기는 또 얼마나 걸리나 보겠습니다. 도착을 여기를 바꿀게요. 도착을 여기 바꾸면은 요것도 20분. 네, 절묘하죠? 그리고 지금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곳이죠. 네, 기흥에 요쪽에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지적도로 보면 쉽게 보이는데 요쪽이 화성 쪽 공장이고 요쪽이 기흥 쪽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여기로 도착지를 바꿀게요. 네, 한 26분 정도 걸리네요. 그러니까 20분 안팎으로 3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 접근 가능한 그런 위치에 남사를 선정을 한 거예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큰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읍 요쪽에 여기 뾰족한 데 있잖아요. 그쵸? 여기 뾰족한 데 여기가 300조 공장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요쪽으로 이렇게 SK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오는 거고, 여긴 이미 있죠. 네, 이제 뭐 화성공장, 기흥공장 요쪽에 있고, 여기 평택 고덕 신도시 여기 있고, 네, 삼각형 벨트의 거의 중심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둘 다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처인구의 비중이 높죠. 네, 평택에 이제 확장이 더 되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여기에 생산 설비 계속 늘리긴 하겠지만 여기 공장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는 시점부터 오래 걸립니다. 네, 보상되고 수용되고 착공되는데 그래도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 오래 걸리는지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뭐 이미 다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동탄의 지방세 확보가 잘 되고 있잖아요. 300조 투자해서 이 소부장 기업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요것만 해도 제 생각에 적게는 한 5천억에서 지방세가, 많게는 1조까지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매년 업황이 나쁠 때 빼고는. 지금도 뭐 이런 데서는 몇 천억씩 지금 지방세를 걷고 있거든요. 얘네랑 규모가 상대가 안 되니까 매년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 시설에 투자가 좀 될 거잖아요. 이 돈을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도시 개발도 계속 할 것 같고, 용인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처인구거든요. 접근성은 되게 좋은 편인데, 왜냐하면 또 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접근성은 되게 좋지만 현재 낙후돼 있으니까 땅이 싸단 얘기죠. 개발될 여지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토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용인시 처인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이면이나 남사읍이나 솔직히 거기서 거기거든요. 남사 진이 IC에서 뭐 왼쪽으로 가면 진이면, 오른쪽으로 가면 남사읍, 뭐 요 정도 차이잖아요. 하지만 지방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격차가 좀 많이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평택은 되게 발전했지만 안성은 별로 발전하지 못한 거랑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안성은 좀 많이 낙후돼 있고 평택은 되게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땅을 작게 사더라도 남사 쪽으로 사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남사읍과 이동읍이 다 묶였죠. 토어제 묶였는데 어떻게 사나요? 동탄분이면 사실 수 있고, 거주지가 가까우면 일단 살 수 있고, 실사용 목적이면 쓸 수 있어요. 만약 농지를 산다 그러면 내가 인접 시군구 살거나 뭐 수원, 오산, 뭐 안성 뭐 이렇게 인접 시군구에 살거나 아니면 뭐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거나 가까이 살면은 토지 거래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다. 그리고 원산면은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렸죠. 원래 허가구역이 풀리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정상인데 매물이 없어요. 네, 이게 토지거래 허가 풀리는 거랑
이 남사읍 발표 소식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뭐 여러분 같으면 원산면에 땅 있으면 파실까요? 여기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발전하고 여기도 많이 발전하는데 팔 이유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요쪽 주변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좀 지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주거시설은 동탄 쪽에 이미 충분히 많아서 여기 주거가 어디에 뭐 더 개발될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남사읍 정도의 이동읍에는 이미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땅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남사읍 어디쯤에는 이제 좀 신도시가 좀 생기지 않을까. 미니 신도시라도 최소한. 뭐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발표한 건 없고. 원산면에 들어오니까 뭐 가까운 지역으로 신도시가 하나쯤 개발될 만 하긴 한데 땅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양지면 뭐 이런데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양지면의 땅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뭐 여기나 직접적으로 사는 게 당연히 가장 좋아요. 남사읍, 이동읍, 원산면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여기 사시는 게 가장 좋고, 애매한데 뭐 요런데 산간지방 이런 데 사지 마세요. 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문수산 터널이 왜 있겠습니까? 산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문수산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자마자 뭐 여기 나오는 데가 묵리 쪽이거든요. 네, 묵리 지나서 네, 뭐 이쪽에 가면 천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묵리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물론 오르겠죠. 뭐 이쪽에도 개발 엄청 되고 이쪽에도 개발 엄청 되니까 오르겠죠. 하지만 묵리 자체가 개발될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왜냐하면 이 양쪽으로 산이 너무 높아요. 네, 여기도 산이 너무 많고 여기도 산이 너무 많고 요런 느낌이거든요. 좀 이렇게 막힌 느낌이라서 여기가 확장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묵리에 토지 투자를 하실 거면 물론 싸진 않지만 천리 쪽이 나은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천리도 땅이 없다 하면 차라리 좀 용인 구도심에서 가까운 곳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는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이런 지하철과 여기가 연결된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워낙 가깝잖아요. 이미 기흥 쪽에서는 새로 그 지하철역이 내려가기로 분당선 뭐 지선이 생긴다는 것 같아요. 기흥역. 네, 여기에서 요쪽으로 여기 쪽은 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쪽으로 좀 뭐 생긴다고 합니다. 요쪽은 좀 아직 개발이 조금 덜 됐어요. 아직 여지가 많고. 여기 이름이 공세동 쪽인데 요쪽에도 개발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워낙 땅값이 비싸서 네, 지금 싸면 추천드리는데 워낙 비싸서 지금 추천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시세를 제가 조금은 알아보고 왔는데 뭐 물건이 없지만 평당 한 400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원사면은 대략 한 평당 300 안팎? 네, 평당 300 안쪽에 사면은 좀 좋은 가격이다. 계획관리 기준입니다. 도로에 붙은 계획관리 기준으로 300. 좀 뭐 입지 좋은데 고당리 가까운 데는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부르는데 그런 거 투자하지 마세요. 뭐 요런 데들 있잖아요. 여기 나름 막 빨간 데는 상업지역이고 막 이렇거든요. 이렇게 상업지역이라고 2천만 원 막 부르고 하면 내가 먹을 게 너무 없죠. 네, 그 전주인만 좋은 일, 매도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너무 비싼 물건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 김에 남사읍도 제가 좀 찍어왔거든요. 다행히 그 미세먼지가 계속 심하다가 어저께 미세먼지가 좀 많이 거쳤어요. 그래도 좀 비교적 깨끗하죠. 네, 여기가 용인 테크노밸리예요. 이동읍 덕성리라는 곳이거든요. 여긴 그래도 입주가 되게 많이 됐죠. 물론 이게 군데군데 빈 곳이 있지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이긴 했지만 내가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 거다 하면은 여기에 내가 실사용 용도로 쓰면은 네, 이런 거 뭐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 매물은 없지 않을까요? 네, 오를 게 너무 확실해지니까 매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쪽에 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게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다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세요. 네, 이거는 좀 거래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개발이 직접적으로 되진 않으니까 뭐 풀리긴 풀리겠지만 좀 그건 좀 어려운 투자입니다. 농림지역 투자는 좀 어려운 투자니까 좀 조심하시고, 네, 이쪽에 위에 올라가면은 이쪽은 천리 쪽이에요. 천리 쪽 되게 가깝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가면은 원산면 가는 문수산 터널 통해 가지고 원산면 간다 그랬잖아요. 네. 이쪽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입주가 이미 많이 돼 있죠. 네, 여기는 국가산단에서 빠지는데요. 요거 바로 밑에부터 국가산단 들어갑니다. 네. 여기 아래쪽부터 국가산단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건너편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는 천리 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요 15층짜리 아파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살짝 보이는 데는 용인 구도심 쪽인 것 같아요. 네. 용인 처인구청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약간 좀 국도예요. 네. 좀 빨리 달리는 그런 길이고 요쪽은 지방도라서 뭐 천천히 가는 그런 길이에요. 도로 사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인프라도 좀 다져져 있고. 근데 제가 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여기 좀 수용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쪽에 뭐가 되게 많죠.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심지어 자연취락지구도 있고 이미 이렇게 공장이나 창고가 꽤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제 다 수용지거든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십니까? 요쪽에 뭐 요렇게 된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빼곡히 찬 느낌이고 여기가 덕성산업단지, 여기는 국가산단에서 빠져요. 네, 제외된 곳입니다. 여기 막 뭐가 막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국가산단이거든요. 이쪽이 삼성전자 들어올 자리예요. 그럼 이미 있으면 이거 다 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다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아, 여기 저항이 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일 걱정입니다. 뭐 요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미 지으신 분들 이미 뭐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막 한데 이미 지으신 분들은 좀 저항을 좀 강하게 하시지 않을까. 저 같아도 많이 반대할 것 같거든요. 내 땅이 이런 식으로 수용된다 그러면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물론 수용되는 게 수용된다는 건 돈으로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용해서 빠지면 지가가 훨씬 많이 오르니까 네, 시세 그대로 다 받긴 어렵잖아요. 더 오래 갖고 있으면 또 더 많이 오르고 그런 게 좀 아쉽죠. 네, 여기는 뭐 축구장도 되게 예쁘죠. 네, 여기가 무슨 뭐 나래 뭐였는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요거예요. 요거 나래 나노텍. 요게 나래 나노텍입니다. 똑같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위성 지도로 보면 똑같아 보이실 거예요. 축구장 있잖아요. 그죠? 나래 나노텍이라는 회사인데 요것도 다 수용지거든요. 네, 요게 다 수용지입니다. 여기 이걸로 보시면은 덕성 산업단지는 뭐 이미 입주도 했고 여기 국가산단에서 빠져서 여긴 별 문제가 없는데 시밀이는 국가산단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국가산단 위치는 한숲시티까지는 안 가요. 네, 여기 앞에까지 가고 한 대략 한 요 정도를 이렇게 다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요쪽은 거의 산지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잡음이 있을 것 같은 곳은 요런 두 곳이 좀 잡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어차피 좀 절대 농지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여기 절대 농지 사시는 거를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거 뭐 지적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긴 어차피 다 수용지예요. 네, 수용지 투자하는 건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여긴 농림지역이고 절대 농지예요. 네, 농업진흥구역들입니다. 요런 색깔들 전부 다. 일부 계획관리 지역이 또 좀 있죠. 네. 근데 뭐 계획관리 지역이더라도 뭐 집을 안 짓거나 공장을 안 짓거나 했으면 크게 저항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 물론 그것도 다 가치를 평가해서 보상을 해주긴 하지만 만족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요런 곳에 보상 문제가 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이동저수지입니다. 상당히 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엔리치타운가 네, 거기 아파트예요. 여긴 당연히 수용지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까지 한 여기 정도부터 네, 요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게 다 국가산단 210만 평 300조 규모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쪽이 삼성전자, 이쪽이 소부장기업 뭐 요렇게 돼 있어요. 날씨가 좀 좋았어요, 다행히. 저는 이렇게 드론 날리면서 보고 있으면은 막 상상력이 막 생깁니다. 평택 그 공장을 가봤잖아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이게 막 그 엄청나게 큰 공장들이 막 지어지고 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으니까 거기보다 여기는 규모가 훨씬 더 큰데 50% 이상 큰 것 같은데
그럼 여긴 대체 얼마만큼 많이 발전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은 좀 설레임이 있어요. 네, 저는 뭐 발전되는 모습 보면은 가슴이 설려요. 여기 뭐 기회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나중에 적당한 데에서 뭐 식당 같은 거 하나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밭집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냥 각종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네, 이동저 수지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한숲시티에 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 참에 뭐 토지 공부해보세요. 네, 그냥 사는 거는 나중에 사시면 되니까 공부를 해보고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 이번에 설사 안 사더라도 부동산은 뭐 강의 들으란 얘기가 아니라 토지 공부는 부동산 통해서 하면 돼요. 네, 임장 많이 다녀보시고 부동산 사장님들 네,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지금 이동읍하고 남사읍은 발표 소식 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맘때에는 되게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한 6개월 정도에서 1, 2년, 뭐 길게는 한 3년, 네,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셔도 네, 나중에 투자할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네, 여기가 요즘에 되게 핫했던 한숲시티예요. 이쪽에 뭐가 뭐 되게 삐죽삐죽한 게 많죠. 네, 여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여기가 동탄 신도시입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동탄에서 네, 여기 남사까지 오는데 한 10몇 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차로 다 돌아다녔는데 상당히 가깝습니다. 엄청 가까워요. 남동탄에서 특히나 엄청 가까워요. 동탄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남동탄 쪽에. 그쪽에서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개발될 생각을 하면은 네, 저는 이렇게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네. 원산면부터 한번 매물은 없습니다. 매물은 거의 없는데 또 뭐 금매 나올 수는 있으니까 지금부터 임장을 좀 많이 가봐야 나중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이때부터 좀 날씨가 개이면서 미세먼지도 좀 물러가고 해서 점점 깨끗해지더라고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요쪽에 요런데 그러니까 산업단지 옆에 요런데 사는 아까 그 원산면 공사 현장 보셨죠? 아마 깨끗하게 다 토목 작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그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삼성전자 캠퍼스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뭐 실제로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네. 이거 봐. 여기 지금 짓고 있는 게 4기인가? 그렇고 지금 3기는 3기도 아직 근데 사실 짓고 있어요. 3기도 아직 안 끝났고 1기, 2기는 끝났어요. 3기 짓고 있고 네, 4기는 지금 뭐 토대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찍은 지 조금 된 영상이라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삼성전자 공장이 또 이렇게 이동업 쪽으로 시미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하청업체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뭐 아파트들 말고 아파트들보다는 그러니까 주로 상가주택 원룸 투룸 수요를 꽉꽉 채워서 지금 뭐 투룸도 130만원 월세 130만원 뭐 요 정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약에 매수만 하면 그건 좀 개발 이익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사서 계획관리 지역 같은 걸 사서 나중에 원룸이나 투룸 같은 걸 지어서 뭐 임대를 놓든 분양을 하든 하면은 거기에서 절세 효과도 있고 개발 이익이 좀 많이 날 거예요. 네, 저도 탈출 전략을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매도보다는 물론 뭐 분양을 하게 되면 뭐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를 놓으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뭐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네, 요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예요. 네, 요런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팹이라고 FAB. 네, 요런 게 반도체 공장들이에요. 요거는 사무동일 거야 아마. 요건 사무동이고 첫 번째 공장, 여기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 여기 네 번째 공장. 뭐 요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쪽 건너편에 5번, 6번 공장 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같고 사무동이 추가로 또 건설이 2동짜리인가 만들어진다는 것 같습니다.